성장은 환경영역에서 이렇게 리더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과거 몸속에 쌓인 염증으로 죽음에부터까지 다녀왔다는 박철환 씨. 아직도 실패할 수 없는 마담. 부르사들이랑 또 가달라고 해서 다리가 던질 정도. 그 정도로 한마디로 끌어다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만 떠게 하면 바닥에 죽게 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선배님들을 가가지고 중간을 받았거든요. 그분의 공학자는 지난 2015년 대동맥공 확장 진단을 받은 박철환 씨. 이런 곳에서 대동맥공 확장이라 대체 어떤 질병인 것이? 뇌동맥경 확장이라 뇌동맥 염증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간성 염증 질환으로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대동맥의 염증이 쌓여 혈관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신에 퍼진 염증을 유기만 관찰할 경우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암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의 몸속에 가득 쌓인 염증, 대동맥공 확장은 물론 탈과 기능까지 불러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오.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쓰러지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때문에 하니까 세상에 안 걷어가면 한 2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하면 안 걷어가는 것을 처음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급기 온몸으로 퍼진 염증 때문에 대장암 진단까지 받게 됐다는 대장암 수술, 식습관 관리를 하며 흑더덕을 꾸준히 섭취해온 박철환 씨. 덕분에 대장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 그를 그렸던 힘과 저는 언제나 생각이 단순합니다. 제가 많이 아팠을 적에 물론 이 흑더덕도 만들어 먹었지만은 이 다른 이 종류의 뭐 도라지라든지 수삼, 인삼 등등 뭐 심지어 계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지금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 방법에 의해서 발효 숙성해서 보온 밥솥에서 제가 만드는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었고요. 이런 좋은 먹거리들이 비싼 보약이 아닌 우리가 먹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식재료, 부작용이 없다는 식재료들을 발효시켜서 먹게 되는 이런 좋은 깨끗한 먹거리로 인해서 제가 그 엄청났던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던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 소금을 이용을 해서 뭐 세수도 하고 가글도 하고 모욕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제 몸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뭐 피부도 당연히 좋아졌고 뭐 완전히 탈모가 되어서 덤성덤성하던 흰머리까지도 지금 검은 머리가 나고 있고 한마디로 해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물론 이런 방식이 뭐 흑마늘이라든지 뭐 홍삼, 도라지, 심지어 저는 고기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 발효 음식의 개가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보온밥솥에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과 일반 천일염이라든지 타사의 소금을 가지고 밥솥 2개로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골드솔트 효소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는 방식은 촉촉하게 수분도 유지되면서 이 발효가 되고 이 검게 변해가는 멜라노이틴화도 진행이 되고 발효 숙성이 되지만 일반 소금, 타사 소금으로 해보면은 발효가 되고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미이라처럼 뻐덩뻐덩하고 부서지고 탈수가 된 한마디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쭉 이런 과정을 지금 7년간 이렇게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밥솥에서 그냥 찌고 삶고 뭐 말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영양분이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구중구포 방식이 어떤지는 제가 뭐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찌고 말리고 하니까 이것은 색깔은 새까맣게 변하는데 뭐 죽 같은 그런 형태의, 또 그리고 이 고유의 맛과 향도 잃어버리고, 뭐 특히나 우리가 이런 종류들 더덕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건 샤포닌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이 나름대로 방법을 일반 소고미로는 발효가 안 된다. 그냥 밥솥에 쪄서도 발효가 안 된다. 이런 상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드솔트 효소소금, 제가 개발한 이 소금을 발효를 전용으로 하기 위한, 또 음식 요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소금이었는데요. 이 소금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촉촉하게, 내부가 촉촉합니다. 그리고 맑고 맛도 좋고요. 향도 좋습니다. 샤포닌 향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덕 향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먹기도 좋아요. 달라요. 우선 이 흑더덕, 발효 흑더덕을 가지고 흑더덕 밥을 지어 보면은, 물론 저는 밥 지을 때 청국장도 조금 넣습니다만은, 살도 현미, 통현미, 기리살 이런 것도 이 효소소금으로 30분 정도 불린 후에 치사를 하게 되면은 밥맛이 아주 좋아지고, 보통 우리가 현미는 뭐 100번 이상 씹어야 된다 어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화 저해제인 피트산 문제거든요. 이 피트산들이 저희 발효 효소 소금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많이 안 불려도 30분 정도만 불려도 밥이 촉촉하게 참 좋습니다. 기리도 제 같은 경우에는 껍질채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밥이 됩니다. 근데 청국장을 넣었는데 뭐 엄청난 이상한 냄새가 날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발효는 절대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 나는 것은 발효가 아니라 부패죠. 저는 홍어도, 지독한 냄새 나는 홍어도 저는 발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발효라고 하면 일단 발효의 향, 좋은 향이 나야 됩니다. 이 뭐 꿀을 조금 발라서 정과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꿀 단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효소소금은 아주 깨끗한 소금입니다. 일반 천일염을 재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깨끗한 소금이거든요. 이 소금을 가지고 지금 식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채 식혜. 뭐 보통 콩나물 식혜라고도 하는데, 더덕, 콩나물, 야채 식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온밥솥 바닥에 골드솔트에서 소금 깔고 물바지 쟁반을 둡니다. 야채니까 수분이 많이 나오죠. 그 위에 산바리를 올려주고, 그 산바리 위에 냉장고 속에 이 뒹굴던 야채, 콩나물도 보시면 좀 맛이 가가 있고, 뭐 다들 좀 맛이 가가 있는 야채들이에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레몬하고 뭐 당근 이런 종류들, 뭐 몸에 좋은 거니까, 또 있는 거니까,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거니까 마구잡이 그냥 종류 굴문하고 막 집어넣습니다. 뭐 사과도 좀 집어넣고 오렌지도 넣고 있으니까요. 없으면 못 넣는 거예요. 파도 조금 넣고 무도 넣고 비트도 있으면 넣어도 되겠죠. 물론 배추도 뜯어 넣고 버릴 거는 뭐 엄청 초라한 부분만, 극히 채소양만 버리고, 일단 보온밥솥에 보온 스위치를 누르고 그냥 두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혜라고 하면 조청, 메가조청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달달하게 맛있게 먹고 싶으면 넣으시고 제 같은 경우에 넣지 않습니다. 뭐 청국장 가루든 조금 넣어줘도 괜찮고요. 뭐 그런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틀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맑은 진액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진액이 뭐 더덕 진액도 되고 여러 가지 야채 진액이겠죠. 이렇게 이 물바지용 그 접시에 수분이 받칩니다. 이 진액은 그냥 마시면 됩니다. 아주 엄청난 보약입니다. 뭐 가래, 진액, 그다음 이런 데 기가 막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먹고 3일째 되면은 이렇게 짙은 진액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또 먹으면 되죠. 그리고 나흘 차부터는 뭐 물바지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를 한마디로 이제 이 야채 건더기 건지들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 건조기 식품 건조기 바닥에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 방금 밥솥에서 사용했던 거 깔고 식품 건조기에 건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건조가 되면서 흑더덕인가요? 흑야채인가요? 이 건조된 것을 다시팩에다가 담아서 이 다시팩을 가지고 육수를 우려내면 또 맛있는 좋은 건강에 좋은 육수가 우러납니다. 이 육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수제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수제비만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육수 뭐 고기 뭐 국 끓이는 데든 어디든 뭐 육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채들 좀 넣고 뭐 저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뭐 형식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따집니다. 각설이 스타일. 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까 뭐 돈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비싼 재료를 가지고 뭘 하진 않습니다. 주로 값싸고 한 재료들을 가지고 잘 발효시켜서 이 밀가루도 제가 저희 골드솔트를 이용을 해서 반죽을 하게 되면 밀가루 이 글루텐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 툭툭 끊어지고 부슬거리긴 합니다만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참 맛있고 촉촉하고 하루가 지나도 퍼지지가